수임료가 비싸다고 하는 거는 이제 변호사의 수임료에 정액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의 능력, 경력 이런 모든 것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가장 이상적인 가격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가격 결정 구조가 변호사에게도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예전처럼 변호사 소수여서 어떤 변호사든지 얼마 이상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수요와 공급이 맞는 점에서 변호사 가격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젊은 변호사들 중에는 정말 유사직역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그 선임해서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법무사 예를 들면 법무사는 서면 한 건 쓸 때마다 돈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변호사는 한 번 선임하면 그 사건이 1년이 가건 10년이 가건 무조건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시간 대비 비용을 계산하면 저는 변호사의 비용이 결코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호사들이 그 많은 사건에 투자하는 많은 비용을 노력과 시간을 생각한다면 비용은 결코 비싸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그 비용이라도 공급을 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 공급할 수 있는 변호사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적정한 수준의 양질의 서비스인지 여부는 수요자가 판단하는 거죠. 수요자가. 내가 이 돈을 주고 이 사건을 하겠다. 맡겨서 하겠다라고 하면 가격이 형성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변호사의 수임료도 천차만별이 되는 것이 정상이고 또 변호사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우리 서울지방 변호사나 대한변협 전부 다 법률구조제도가 다 있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국민에게는 법률구조제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상 드리는 말씀이 지금 젊은 변호사님, 지금 최근 한 10년 내에 쏟아진 이 젊은 변호사님들 연수원 33개에서 1000명, 로스쿨 1기부터 1500명씩 쏟아진 이 젊은 변호사님들의 실제 수임 그 가격을 비교해 본다면 법무사나 유사직역과 비교해서 결코 많은 돈을 받지 않는다고 저는 확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예전의 기준으로 현재를 바라보는 게 우리 문제예요. 제가 사실 사법시험과 로스쿨 문제도 로스쿨 출신 변호사 무능하다라고 할 때 자꾸 사법시험적 사고로 현재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보니까 미흡하다 이런 감정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변호사를 보는 시각도 그래요. 자꾸 옛날에 변호사 하면은 대접받고 많은 돈을 많은 돈을 받고 내가 가봐야 사무장이나 접촉하고 요즘 그런 사무실 극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 변호사들이 제가 직접 서면 쓰고 직접 상담하고 다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예전의 기준으로 현재를 맞추는데 현재를 정확하게 본다면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변호사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국민들에게 그런 걸 자꾸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꾸 국민들은 변호사는 비싸지, 변호사는 가보면 사무장이랑 만나고 변호사는 얼굴도 못 봐. 이런 변호사 사무실 이제 거의 없습니다. 네. 그걸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액제가 없다 보니 정관예우 문제가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정관예우 부분은 저도 정관예우에 대해서 좀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될 악습 중에 하나가 정관예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전관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필요 이상의 고액의 수임료를 받아서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가져오게 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로 하여금 사법 불신의 원인이 되는 것이 그 전관예우거든요. 그런데 전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똑같이 매도되는 것도 또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의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적정한 우리가 프로야구 선수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최고 선수는 수십억의 연봉을 받고 어떤 사람은 1년에 몇 천만 원 받고 이런 연봉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럼 프로야구에서 전관예우가 있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근데 단지 전관이라는 이유 때문에 자기 몸값을 부풀려서 받는 건 문제가 있지만 전관을 하면서 쌓았던 경험과 법률적인 능력으로 적정한 가격을 받는 것은 그거를 매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관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오히려 역차별당하고 매도당하는 부분은 바로잡아야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이번에도 우리가 최유정 변호사 사건이나 홍만 변호사 사건 같은 거였지만 과연 그런 사람이 변호사 중에 몇 명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모든 변호사가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극소수의 변호사들이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철저히 전관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로 하여금 폭리를 취하는 것은 막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능력과 경험을 갖춘 전관은 적절한 범위 내에서의
그 수임료를 받는 거는 그건 바로 시장 경제에 맞는 거죠. 네. 그리고 전관이 아닐지라도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은 자기 그 몸값에 맞는 수임료를 받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국민들로 하여금 저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상식 밖의 폭리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정이 돼야 되겠죠. 그 부분. 우리가 미국 변호사들이 사건 하나 하면은 수십억, 수백억 받는 거는 멋있다라고 표현하면서 한국 변호사들이 능력으로 이렇게 받는 거는 고액의 수임료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시장 경제를 채택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폭리라든지 부당 행위를 하지 않는 한 그건 인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변호사 업계에도 그런 어떻게 말하면 전문성을 가진 슈퍼스타들이 양산될 수 있는 그런 시장 구조가 바람직한 시장 구조라고 생각합니다.